저는 한때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었던 적이 많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은 그냥 침대에서 하루 종일 뒹굴고 싶다는 생각만 들 때가 있었죠. 프로젝트 마감은 코앞인데 책상 앞에 앉아서 멍하니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그러다 결국 밤늦게 후회하면서 자책하는 패턴.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저는 정말 왜 이렇게 의욕이 없는지, 왜 자꾸 미루는지 궁금해서 뇌과학과 심리학 책을 뒤져보고 온갖 방법을 시도해봤어요. 잠깐만 집중해주세요.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그리고 쉽게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은 여러분이 그 무기력의 늪에서 빠져나와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먼저, 왜 우리가 가끔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에 빠지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이건 단순히 게으름이나 의지박약 때문이 아니에요. 뇌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 뇌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도파민은 보상과 동기를 담당하는데 이게 부족하면 뭘 해도 재미없고 시작할 의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처음엔 열정이 넘쳤지만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도파민이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도 머리가 멍해지고 이걸 왜 해야 하지? 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무기력 상태는 뇌가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점이에요. 뇌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려고 해요. 생존 본능의 일부죠. 옛날 원시시대에는 먹을 게 없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행동을 줄이는 게 생존에 유리했거든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 본능이 오히려 우리를 방해할 때가 많아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뇌를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배터리가 10% 남았을 때 스마트폰은 저전력 모드로 전환되죠. 화면 밝기가 낮아지고 백그라운드 앱이 꺼지면서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하잖아요. 무기력도 비슷해요. 뇌가 에너지 절약 모드로 들어가면서 중요한 일을 미루고 쉬운 선택, 예를 들어 유튜브 보거나 소셜미디어 스크롤하는 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무기력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뇌가 자동으로 켜는 방어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자책하지 말고 이 상태를 이해하는 게 첫걸음이에요. 자, 이제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뇌과학적으로 무기력을 깨려면 도파민 레벨을 다시 올려야 해요. 그런데 큰 목표를 세우면 오히려 부담감 때문에 더 하기 싫어지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제이그닉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뭘 시작하면 뇌가 그 일을 끝내려고 계속 신경 쓰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드라마를 보다가 중간에 끊기면 계속 그 다음 장면이 궁금하잖아요. 이 원리를 무기력 극복에 적용할 수 있어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뇌를 시작 모드로 전환하는 거죠. 제 경험담 하나 공유할게요. 예전에 논문을 써야 했는데 도저히 시작할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빈 문서만 바라보다가 결국 넷플릭스만 보게 됐죠. 그러다 우연히 읽은 책에서 2분 규칙을 알게 됐어요. 이건 그냥 2분 동안만 뭔가를 시작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냥 워드 파일 열고 제목만 써보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목 쓰고 나니까 한 문단, 두 문단 써지더니 어느새 1시간 동안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뭔가를 시작만 하면 의외로 계속하게 되는 경우요. 이게 바로 제이그닉 효과예요. 뇌가 시작한 일을 끝내려는 본능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력할 때는 거창한 계획 대신 정말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공부해야 한다면 책을 펴서 첫 페이지 딱 한 줄만 읽어보는 거예요. 운동하고 싶다면 운동복만 입어보는 거고요. 이 작은 행동이 뇌에 이제 시작했어 라는 신호를 보내서 도파민을 조금씩 깨우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방법은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은 환경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아요. 뇌는 주변 자극에 자동으로 반응하거든요. 예를 들어 책상에 핸드폰이 있으면 자꾸 손이 가죠? 이건 뇌가 즉각적인 보상을 찾는 습관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집에서 글을 쓰려고 할 때 항상 책상 위에 간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야 할 때 자꾸 과자를 집어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을 바꿨어요. 책상 위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핸드폰은 다른 방에 두고 노트북만 올려놓았죠.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집중력이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비유로 설명하자면 우리 뇌는 무대 위 배우라고 생각해보세요. 무대가 어수선하면 배우가 대사를 까먹고 헤매잖아요.
근데 무대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필요한 소품만 놓으면 연기가 훨씬 잘 나오죠.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집중하고 싶은 일을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아침에 운동하고 싶다면 전날 밤에 운동복이랑 신발을 문 앞에 꺼내 놓으세요. 공부하고 싶다면 책상에 책이랑 펜만 올려놓고 핸드폰은 다른 방에 두세요. 이 작은 변화가 뇌에 지금은 집중할 시간, 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집중해 주세요.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가 엄청나요. 오늘 집에 가서 딱 한 가지, 책상 위에 방해가 되는 물건 하나만 치워보세요. 그 차이가 느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기력에서 벗어나려면 에너지를 충전하는 게 중요해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무기력은 뇌의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일 때가 많아요. 스트레스, 수면 부족, 잘못된 식습관은 뇌의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을 떨어뜨리죠. 저도 예전에 무기력할 때 커피만 마시면서 억지로 버티려고 했어요. 근데 오히려 더 피곤하고 짜증만 나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심리학 책에서 작은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 10분이라도 산책하거나 물 한 잔 마시면서 잠깐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뇌가 리프레시 된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하자면 우리 몸과 뇌는 자동차 엔진 같아요. 계속 달리기만 하면 과열돼서 망가지잖아요. 가끔 멈춰서 연료도 채우고 엔진도 식혀줘야 하죠. 자기 돌봄이 바로 그 연료예요. 구체적으로 뭘 할까요? 먼저 수면 패턴을 점검해 보세요. 하루 7, 8시간은 꼭 자야 뇌가 제대로 작동해요. 그리고 하루에 10분이라도 햇볕을 쬐면서 산책해 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햇볕은 세로토닌 분비를 늘려서 기분을 좋게 해준대요. 또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좋아요. 뇌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수분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피곤할 때 물 한 잔 마시고 나면 갑자기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요.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무기력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무기력은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작은 행동과 환경 변화, 그리고 자기 돌봄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가끔은 여전히 소파에 누워서 오늘은 그냥 쉬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면서 점점 더 나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하나 골라보세요. 예를 들어, 책상에 앉아서 딱 2분 동안 뭔가를 시작해보거나, 책상 위를 정리하거나, 5분만 산책해보세요. 이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을 새로운 시작으로 이끌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서 딱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 어떤 작은 행동을 했는지 공유해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같이 힘낼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